자, 이번에는 우리가 함수 포인터의 타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는 포인터인데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가리켜 함수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포인터라고 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주소 정보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정보죠? 자료용 정보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주소 정보는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어디를 가리키는 주소값을 지니게 되죠? 함수가 존재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주소값을 지니게 되는 거죠. 누가? 함수 포인터가. 물론 함수 포인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함수 포인터는 함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자료용도 지닌다라는 겁니다. 자료용. 즉 타입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러한 코드를 우리가 한번 쓴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fct1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코드를 쓰고 싶어요. fct1이 지니고 있는 주소값을 어떤 임의의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에다가 대입하기를 원합니다. 자, 초기화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형태의 변수를 써야 되냐면 변수는 물론 당연히 포인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떠한 포인터를 선언을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포인터를 선언하려면 실제로 내가 저장하고자 원하는 그 주소값을 지니는 포인터의 타입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fct1이라는 함수의 타입 정보를 모르면 여기에 적절한 포인터를 선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어떤 포인터를 선언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fct1이라는 함수 포인터의 타입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봤어요. fct1이라는 함수의 포인터 타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단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함수 포인터의 타입을 결정짓는 요소는 첫 번째, return 타입이고 두 번째, 매개변수 타입이다. 이것이 바로 함수 포인터의 타입을 결정짓는 요소다 라는 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질문을 주세요. 자, 내가 너에게 return 타입과 매개변수 타입 정보가 함수 포인터의 타입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가 그럼 얘기를 해봐라. fct1이라는 함수의 이름은 어떠한 포인터 타입을 지니느냐? 물어보세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친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return 타입과 그 다음에 매개변수 타입 정보가 그 함수 포인터의 타입을 결정짓는 요소니까 fct1이라는 함수는 return 타입이 int이고 인자값으로 int형 데이터를 하나 받을 수 있는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타입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줄줄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즉 fct1의 포인터 타입은요, return 타입이 int이고 매개변수가 int형 데이터를 하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죠. 이것이 바로 함수의 포인터 타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자, 이 fct2라는 함수의 포인터 타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return 타입이 더블이고 인자값으로 더블형 데이터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함수 포인터죠.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실은 포인터 타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적절한 그 포인터를 선언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포인터 선언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선언하는지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선언하는 그 형태를 한번 흉내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선언하는 것은 P라는 이름의 포인터야. 자, 그죠? 내가 선언하는 것은 P라는 이름의 포인터인데 이 P라는 이름의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게 되냐면 return 타입이 int이고 인자값으로 int형 데이터를 하나 받는 그러한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야 라고 읽으시면 돼요. 읽으면서 쓰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 P라는 이름의 포인터를 선언했어요. 근데 이 P라는 이름의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냐면 int형, return 타입이 int형이고 인자값으로 int형 데이터 하나 받을 수 있는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함수 포인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언이 지금 등장한 상황에서 fct1과 P라는 포인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얘는 상수이고 얘는 변수이다. 그것밖에 차이가 없다고요. 자, 따라서 이러한 선언이 여기 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fct1은 상수이고 P는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입이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우리가 또 이제 그럼 확장해서 좀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fct1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우리는 10이라는 인자를 전달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적절한 형태의 함수 호출이 되죠. 물론 이렇게 읽어야 돼요. fct1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죠? 10이라는 인자 값을 전달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문장이 실행이 된 다음에, 자, 얘는 10이에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 fct1과 p의 지금 차이점은 뭡니까? 이러한 대입변산까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얘가 지니고 있는 값, fct1이라는 함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값을 p라는 포인터도 지니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fct1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 메모리 공간,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이 같고, 더불어 얘네들은 변수이다, 상수이다. 아니죠. 잘못 말씀드렸네요. 변수이다, p가 변수죠. 변수이다, fct1이 상수이다라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죠. 즉,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 안에 존재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10이라는 인자값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fct1과 p라는 포인터, 타입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 이렇게 대입변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fct2라는 함수의 이름과 함수 포인터의 타입에 일치하는 포인터를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p라는 이름의 포인터를 선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p라는 이름의 포인터는 return 타입이 더블이고, 그죠? return 타입이 더블이고, 더블형 데이터를 인자로 2개 받는, 자, 하나, 2개 받는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다 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순간 p와 fct2는 타입이 일치합니다. 차이점은 얘는 상수이고 얘는 변수다라는 차이점밖에 지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드렸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응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예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비슷비슷합니다.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fct_ptr1.c라는 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add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sprint라는 함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요, add라는 함수는, 자, 여기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의되어 있고 선언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선언부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add라는 함수의 포인터 타입은 return 타입이 void고 인자값으로 인터형 데이터 2개 받는 함수의 포인터 타입이죠. 자, 얘는 return 타입이 void이고 인자값으로 캐릭터형 포인터를 받을 수 있는 함수의 포인터죠. 타입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러한 선언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fptr1이라는 포인터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포인터다라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는 포인터냐? return 타입이 void이고 인자값으로 인트형 데이터 2개를 받을 수 있는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return 타입이 void이고 인자값으로 캐릭터형 포인터를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fptr2라는 이름의 포인터가 되는 거죠. 즉, 이 add라는 이름과 fptr1의 타입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sprint라는 함수 포인터의 타입과 fptr2라는 함수 포인터의 타입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역시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실제로 함수 포인터, 즉 우리가 여기서 선언한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함수 호출을 하고 있죠.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도 한번 호출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실질적인 함수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가 호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소문자가 아니죠. 자, 그러면 얘나 사실 같은 문장입니다. 그죠? 다만 함수 이름, 즉 상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선언한 포인터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컴파일을 한 다음에,
자, 실행해 보면은요, 그 결과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테스트도 한번 해보자고요. 함수 호출이 되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실제로 함수 포인터가 지니고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안 해드려도 사실은 궁금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궁금해 하시면서 한 번씩 테스트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저는 add라는 함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값을 십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할 거고요. 자, 뿐만 아니라 fptr1이 가지고 있는 값도 십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미리 한번 예측하고 들어가 볼까요? 그 값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요, 얘가 가지고 있는 값과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은 같죠. 왜? fptr1은 add라는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초기화됐기 때문에, 따라서 값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얘네 둘의 출력 결과는 아마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역시 같은 값이 같은 주소값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더 정확하겠네요. 자, 그래서 같은 주소값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수 포인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거 뭐에다 써먹을 거냐? 아직 그거는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이해는 조금 뒤로 미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물론 이 함수 포인터라는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보이드형 포인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